지산에 있는 학교들 중에 명문 고등학교들이 여러 학교들이 있지만 지산 고등학교는 내신이 굉장히 어렵기로 알려진 학교야. 그래서 선생님 카페를 통해서 누군가 이거를 전문항 해설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예전에 했어서 선생님이 알게 된 학교고, 시험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학교는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선생님이 전문항 해설을 해보려고 그래. 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사고를 지금 원서를 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은 이 정도 시험을 좀 원만하게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자사고에 들어가서도 내신을 뭐 2등급 이상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해서 내신이 마냥 쉬운 거는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도 존재한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학교만 해도 서울에 있는 뭐 서울대 많이 보내는 일반계 고등학교, 뭐 경기고라든가 뭐 몇몇 학교들이 8학군에 있는 학교들 뿐만 아니라 화성고등학교, 서울대 굉장히 많이 보내는 학교지. 그리고 분당 대진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이야. 지산고등학교는 입시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내신이 장난 아니야, 선생님이 봤을 때. 그래서 연습용으로 일반 학생들이 뭐 자사고에 있는 학생들도 괜찮고 이 시험지를 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테스트해보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총 21문항인데 시험 범위는 함수에서부터 순열조합, 경우의 수까지 총 21문항. 난이도는 전반 부분에도 뭐 간단하지만 그렇게 원만한 쉬운 문제는 아니고, 후반부로 중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삽질을 요하는, 삽질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좀 까다로우니까 심호흡 한번 해보고 준비를 제대로 해놓고, 그리고 연습을 한번 해보길 바래. 그 다음에 선생님 해설 영상을 참고해서 틀린 부분이나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 댓글로 달아줘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전문항 해설 시작을 해볼게.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뭐 간단하겠지. F에 G를 집어넣은 거랑 G를 F에 집어넣은 거랑. 그럼 집어넣으면 되지 뭐. F.G는 G를 F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보호만 붙이면 되니까. 좀 얇네. 조금 두께를 조정을 해놓을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번. 마이너스를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2x 플러스 a에 플러스 4하고, 이쪽은 거꾸로 2배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8에 플러스 a까지.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쪽도 그냥 a가 빠져나오네. x가 지워지지. 당연히 지워져야 되겠지. 그럼 2a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 이거 간단하니까. 얘는 답이 뭐야? 이거 왜 안 찍혀? 왜 안 체크가 안 돼? 아이고, 또 하얀색이네. 빨간색으로 바꿔놓을까? 자, 1번이 문제의 답이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 두 번째 문제는 2번. FG, H 세 개의 함수가 존재하고 fx는 2x-라고 주어져 있고, 두 번째 나 조건이 f 안에 g랑 f가 들어갔을 때, 합성이 됐을 때 hx와 동일하다.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1대1을 얘기하는 거지. 1대1 함수, 그지? 1대1 대응함수. 자, 어쨌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h에 지금 g.fx가 들어간 거잖아. 그리고 이게 hx가 똑같다.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대1이기 때문에 변수가 서로 같을 때 함수값이 같게 나온다. 변수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지니까 g.fx는 그냥 x랑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되겠네.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gx는 f 인버스 x라고 이렇게 파악을 해놓고, 문제에서 g9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f 인버스 9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이걸 k라고 놓으면 f9가 fk가 9가 되는 거니까, 지금 fx 2x-1이 있으니까 2k-1이 9다. 그럼 k는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2번도 그냥 바로 확인이 가능.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자. 3번 무리함수. 이것도 뭐 그냥 기본적인 유형 문제겠지. 무리함수 제시가 돼 있고 정의역 치역 물어보고 있고 평행이동 됐냐 물어보고 있고 지나는 4분면 얘기한다. 그럼 뭐 시점하고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 놓고 x-1 플러스 2니까 시점이 몇 콤마 몇이야? 시점이 1,2 거기에서 몇 사방향으로 3, 4분면 방향이어야 되겠지. 왜냐하면 요 x 앞에 개수도 음수 루트 앞에 개수도 음수니까 원점 대칭된 거잖아. 기본형 1, 4분면 방향으로 가는 플러스일 때. 그러니까 1, 얼마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이렇게 3, 4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절편의 위치를 보면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니까 양수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가 한 이 정도니까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정의역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맞고 치역도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3x를 평행이동 한 그래프다. 아니지. 대칭이동까지 하고서 평행이동을 해야 되겠지. y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놈을 x축으로 대칭이동을 한 후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니까 니은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딱 봐도 1, 2, 3 지나지 4는 지나지 않으니까 이것도 틀렸지. 그래서 조금 답이 애매한 기억이 나와버렸네. 기억이 문제의 답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 4번은 제시되어 있기를 유리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점근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거. 이것도 간단한 유리함수 기본 유리함수를 파악하는 문제지.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그럼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될 때 마이너스 a 대칭점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a하고 얼마야? x의 개수비 1분의 b니까 b. 근데 이 값이 얼마고 2고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3이다. 그냥 바로 나와버렸지. 그러면 함수는 y는 뭐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오케이. 그럼 정근선은 a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기억은 맞는 1번은 맞는 거고 x절편은 얼마야? 3분의 7,0이 돼야 되겠지. 3분의 7이지. 그러니까 2번이 벌써 틀린 거. 답이 나와버렸네 2번이. 그지?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y쪽 점근선의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뺀 모든 함수값이 다 나오지. 치역 맞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가 1짜리인 대칭축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게 기울기가 1이지. 그러면 x 놓고 지나는 점 요거 대칭점이 요거였구나. 2, 마이너스 3이니까 빼기 2 빼기 3. 그러면 x 마이너스 5가 바로 대칭축. 나머지 하나의 대칭축도 구해놓으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요 놈도 대칭축이다. 우리 대칭점이 이렇게 점근선이 교점 대칭점이 있을 때 요 y는 기울기 1짜리랑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대칭점에서 대칭축이 된다.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기울기 1짜리랑 마이너스 1짜리 대칭점을 지나면서.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것도 맞는 거고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림을 그려볼까? 그림을 확인을 해볼게. 굳이 이거 다 안 따져도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지나는 길에 다 확인을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절편이 어디 있어? 절편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3.5니까 이쪽을 지나지. 그지?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돼.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5가 x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대칭축. 오케이. 그럼 2,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5번도 맞다. 해서 4번도 해결을 했고 여기까지는 원만하지. 그 다음에 5번. 5번은 1에서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1열로 나열할 때 4의 배수끼리는 이웃하고 4의 배수가 뭐뭐 있지? 4의 배수가 4, 8이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웃하게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3의 배수는 3, 6, 9가 있는데 얘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얘는 이웃하고 그랬을 때 방법의 수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10개를 배치하는 방법의 수 그러면 4, 8이 한 덩어리 4, 8이 한 덩어리 나머지 3, 6, 9 빼고 남는 숫자가 1, 2 얼마야? 5 이거 놓치면 안 돼. 1, 2, 5, 7 그리고 10까지 해서 5개가 더 있네. 그지? 1부터 10까지 5개, 10개니까 4, 8, 3, 6, 9 5개 빼면 5개가 남는 거 확인이 가능하지. 그래서 총 몇 덩어리를 일단 6덩어리를 1열로 배열하는 6팩에서 곱하기 4, 8은 이웃하기만 하면 되니까 위치를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2팩이 곱해져야 되고 그 다음 요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369가 요 부분에 들어가면 되니까 사이 공간이 지금 7개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곱해져야 되는 거는 얼마가 곱해져야 되겠어? 7P, 3이 곱해지기만 하면 되겠지. 얘네 369끼리도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순열을 써줘야 돼. 7개 중에 3개를 골라서 거기에다가 일렬로 배치한다. 그러면 이거 뭐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기에서 찾는 문제니까 답이 몇 번에 있어? 2번에 답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갈게. 자, 6번. 아이고, 이거는 이제 공짜 문제겠지. 아무리 복잡하게 낸다 하더라도. 그지? 이거 뭐 부분분수 문제지. 부분분수. 분수식의 문제가 객관식으로 간단하게 한 문제씩은 내신 문제에서 나올 텐데 뭐 이거 간단히 만들면 되지. 180 곱하기 f-10을 구하라 했으니까 fx를 일단 간단히 만들어야 돼. 그러면 뒤에 거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간격이 지금 2니까 2분의 1이 곱해지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은 상태에서 작은 것분의 1, 큰 것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을 했을 때 그 다음 것도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이고 그지?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면 지워지는 방식이 이거 다음 게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지워지는 방식이 어떻게 지워지는 거야? 요 x 플러스 2분의 1 부분이 부호가 반대니까 이 부분이 지워지고 요 x 플러스 3분의 1도 뒷부분에서 지워지기 시작을 하겠지. 그러니까 남는 부분은 x분의 1하고 x 플러스 1분의 1 이거 두 개가 남고 끝에도 6개만 바라보면 어디가 지워지겠어? 이게 지워질 때 첫 번째 묶음에서 뒤에 거랑 그 다음 번째 앞에 거랑 지워지는 형식이지. 그지? 그러니까 앞에 거는 다 지워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지? 요 부분도 이렇게 지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남는 게 요거 두 마리. 그러면 제일 끝에 거는 얼마야?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0분의 1일 거고 여기는 x 플러스 19분의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그러면 fx가 나왔고 그럼 f 마이너스 10을 바로 찾으러 가자.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분의 1 그리고 또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분의 1이고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근데 여기다가 지금 얼마를 곱해놨어? 180을 곱해놨지. 180 곱하기 f-10이니까 여기다 180을 곱하면 마이너스 90이 되나? 근데 요거 마이너스를 다 떼버리자. 여기를 마이너스를 안으로 밀어넣어서 다 플러스로 바꿔놓으면 180을 곱했을 때 90이 앞에 이렇게 있게 되지. 그리고 얘는 10분의 2랑 9분의 2지.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곱해버려. 그럼 얘는 9 곱하기 2니까 18이고 두 번째 거는 10 곱하기 2니까 20. 그래서 답은 38.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조금 더 편리하게 답을 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갈게. 자, 7번 이 격자형 뭐 개수 구하는 거 나왔네. 이것도 기본 유형 문제에 해당이 되지. 자, 아래 그림과 같이 12개의 점이 있는데 3개의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면 3개의 점을 선택하는 모든 방법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는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점들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그러니까 4개의 점이 있는 요 3개의 선은 3개는 4C, 3이 전부다.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이 방법들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 전체 경우에서 빼줘야 삼각형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3개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지. 8개가 있고 그때는 3C, 3. 이 방법들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마무리 3 빼기 6이고 여기는 4 곱하기 3이니까 12, 여기는 8, 20만 빼버리면 되네. 그럼 이거 2니까 220에서 20이 빠진다. 답은 200이 문제의 답이 되겠지. 자, 4번에 답이 있네.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갈게. 후반부에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선생님이 빠르게 풀어나가야 돼. 스피드하게. 자, 8번 1, 2, 3, 4, 5, 6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교집합이 B가 된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바로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교집합이 B라는 거는 B가 안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 근데 A 집합의 원소는 총 5개인데 B 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가 있어? 3마리가 존재하네. 그러면 요 바깥쪽에 여기에 2마리가 있는 거고 바깥쪽 여기에 1마리까지. 왜? 전체가 1, 2, 3, 4, 5, 6이니까 6개.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을 보면 A의 가장 작은 원소와 B의 가장 작은 원소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이 A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5개 중에 가장 작은 원소는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네. 반드시. 그지? 가장 작은 게. 그러면
5개면 1, 2, 3, 4, 5, 6에서 5개를 뽑아서 그 중에 가장 작은 수는 1 아니면 2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1일 때를 생각을 해봐.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1이 이 안에 있다. 그러면 4개만, 나머지 5개 중에 4개만 일단 골라놓고, 그지? 그 다음에 B 부분에 들어가는 이 2개를 선택을 또 해줘야 되네. 4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이야기가 되겠지. 자동으로 나머지 2개는 이쪽으로 배치가 될 테니까 이거 뭐 둘둘로 나눈다고 해서 2팩으로 나눠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시 B쪽, A쪽에 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골라주기만 하면 돼. 그럼 나머지 한 놈은 자동으로 여기에 배치가 되는 거니까 이 상태로 끝나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건 여기가 1이 아니라 얼마일 때? 2일 때. 그러면 1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A 집합의 원소면 안 되니까 바깥쪽에 1이 배당이 돼 있는, 배치가 돼 있는 거고, 그럼 남아있는 게 3, 4, 5, 6, 3, 4, 5, 6 네 놈 가지고 여기에다가 둘씩 배치를 해주면 되니까 그냥 4C2로 그냥 끝나게 되겠네. 그럼 이거 2개 더했을 때 문제 답이 얼마인지 찾아보면 되겠지. 얘는 5 곱하기 얼마야? 이게 4, 3의 반 6이고 얘는 6이고 그러면 답은 36이 나와버리지. 그지? 1번이 문제의 답이네. 다음 9번으로 넘어갈게. 9번도 또 이제 유리함수가 나오는데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려나 모르겠네. 자, 9번 보자. 9번은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그리고 1차 함수가 제시가 돼 있는데 f.g 전체 인버스 5를 구하여라. 역함수 뭐 찾을 필요 없지. 거꾸로 우리는 계산을 하면 되지. 이거를 뭐 k라고 뒀을 때 fg k가 얼마가 나오는 5가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자, 가조건. 가조건에 아주 멋진 게 나와 있네. 이거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지. f3-x 플러스 f3 플러스 x. 이거 보고 주기함수, 대칭함수, 점대칭함수, 또 반복함수 뭐 여러 개 중에 하나일 텐데 우함수, 기함수라고 하는 친구는 공부 잘못한 거야. 자, 이거 보고 뭐 떠올라야 돼? 점대칭 함수. 이거 선생님 영상 중에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싹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 10가지로 분류해서 크게는 5가지 정도로만 분류를 하면 되는데 우함수, 기함수부터 출발해서 점대칭, 축대칭, 그리고 주기함수, 그리고 반복함수 한 6가지가 되겠구나.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건 점대칭 몇 콤마 몇이야? 3 콤마 이거의 절반, 2가 대칭점이야. 그 이유는 선생님이 이 풀이에서는 설명을 안 할게. 이미 학습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요거다. 3,2다. 대칭점이. 그러면 정근선의 교점이, 이 유리함수의 정근선의 교점이 3,2, 대칭점이 3,2란 얘기네. 그럼 뭐 A값, B값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야? fx는 여기가 A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지. B는 1분의 B가 Y쪽 정근선이니까 2x 플러스 C와 같은,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2, C는 이제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 F4가 얼마라고? F4가 5라고 나와 있네. 그럼 여기 4 대입하면 8 플러스 C니까 C는 마이너스 3 해서 A, B, C를 다 구해놨어. 그리고 F.G는 1대1 대응이다. 이게 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오류 방지하려고, 여기 역함수를 구하니까 오류 방지하려고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네.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요거 뭐 찾으러 들어가면 되겠지. fx도 다 나왔고 gx는 처음에 제시를 해놨고 gx는 뭐라고?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지? 요거 k값 찾으러 가야 되는데 f의 함수값이 5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f가 지금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이게 5가 나와야 되지. 일단 여기다 X가 지금 GK 역할이 되는 거야. 방정식을 풀어보면 2x-3은 5x-15가 되니까 3x가 12, x는 4가 나오지. 이 방정식의 해가. 그러니까 G 얼마가? GK가 쓸 데가 없네. 여기다 써볼게. GK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나온 거야 지금. F에 4를 대입해야 5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G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이게 4가 되느냐? 그럼 GK 2분의 1K 마이너스 2분의 1이 4가 되는 거. 2를 곱해보면 K 마이너스 1이 8이니까 K는 9가 나온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 9번의 답은 얼마? K 값은 9번의 답은 3번. 10번으로 넘어갈게. 자, 10번 뭐 또 이거 꽃 나와 있다. 꽃하고 뭐야 이거? 꽃하고 초콜릿이야? 뭐 배치해 주는 거겠지. 나눠 주는 거겠지. 서로 다른, 이거 중요해. 서로 다른 종류랑 여기는 초콜릿이 같은 종류 2개. 4명의 학생한테. 그럼 4명을 일단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해보자. 이렇게 A, B, C, D 4명이 있어. A, B, C, D 4명이 있는데 서로 다른 꽃 3송이하고 초콜릿 2개를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크게 봤을 때 몇 개, 몇 개,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서로 다른 꽃 세 송이를 먼저 배치를 할 때 이걸 한 사람이 세 송이를 다 받아버리면 초콜릿을 나머지 한 1, 2를 나눠도 여기 못 받는 학생이 생기잖아. 근데 여기 못 받는 학생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꽃은 최소 두 개 하나하나 이렇게 배치가 되거나 둘둘도 가능하구나. 둘둘이 세 송이밖에 안 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둘 하나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초콜릿 두 개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 순서가 뒤바뀌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숫자의 종류가 이렇다는 거야. 2, 1, 1, 1. 그러니까 이거는 초콜릿, 이거는 꽃이고 이거는 뭐 초콜릿. 이거를 위치를 뒤바꿀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꽃도 하나하나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초콜릿은 여기에 두 개를 몽땅 받아도 되고 이거를 나눠서 한 놈이 하나하나 이렇게 갖는 경우도 가능하겠네. 그러면 아하, 그러니까 숫자의 종류는 한 놈이 무조건 두 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 그지? 그러면 분할을 다시 할까 이거? 이게 그냥 2, 1, 1, 1이라는 거는 알았고 이게 초콜릿 두 개, 초콜릿 두 개인 경우 첫 번째 여기 꽃 이렇게 돼 있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여기가 초콜릿 한 개, 그리고 꽃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초콜릿, 꽃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경우가 여기가 꽃이 두 개가 이쪽으로 오고 초콜릿, 꽃 이렇게 되는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지. 자, 이때마다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나눠보자. 첫 번째 경우는 꽃을 3명의 학생을 골라서 4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순서 있게 서로 다른 꽃이니까 거기다가 배치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4P 3이 되겠네. 그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학생한테 그냥 초콜릿 두 개 밀어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4P3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꽃을 먼저 이것도 4P3으로 먼저 나눠. 그지? 4P3으로 꽃을 먼저 배치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꽃을 받은 학생 3명 중에 1명을 골라서 거기다가 초콜릿을 또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잠깐 아니다. 그리고 맞네.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한테 초콜릿 하나를 또 던져줘야 되니까 그건 한 가지 방법 해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꽃을 두 개 하나 그러니까 4명 중에 몇 명을 골라야 돼? 2명을 고른 다음에 2명을 그냥 골라볼게. 고르고 그 중에 이거는 헷갈리는데 4명 중에 2명을 고른 후에 그 중에 또 2명 중에 1명을 골라서 거기에다가 꽃 2마리를 집어넣어줘야 돼. 그지? 그리고 꽃이 배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좀 헷갈리네. 들어갈 수 있는 꽃의 종류가 3C2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을 고른 상태에서 이게 오류가 있나? 4명 중에 2명을 고른 상태에서 그 2명 중에 1명을 또 뽑고 그 학생한테 꽃 3개 중에 2개를 배치를 해주고 나머지 하나의 꽃은 나머지 학생한테 들어간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초콜릿 하나씩 받고 끝나는 거니까 이거는 경우가 한 가지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4, 3, 1, 24하고 얘는 얼마야? 24 곱하기 3이니까 72고 그 다음에 얘는 6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지? 36인가?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96에다가 36 더하니까 132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으로 나오게 되겠네. 이거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굳이 선생님처럼 안 해도 돼. 근데 꽃을 먼저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초콜릿 나누는 경우로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초콜릿을 먼저 나눠 놓고 그리고 꽃을 배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접근해도 답은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 선생님은 이렇게 원래 선생님 실전에서 이거 풀 때 이렇게 안 풀었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보이길래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본 거야.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갈게. 11번으로 넘어가 보면 얘는 11번 이 11번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완전 노가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이런 거는 좀 경험을 해둬야
경험을 해둬야 실전에서 좀 빠르게 답을 낼 수가 있을 거야. 안 그러면 이거 심각한 노가다의 길로 빠져들 수가 있어. 자, 문제는 아주 간단해. a, b가 있는데 자연수 좌표야. 근데 이 y는 x분의 15보다는 위에 있고 y는 x분의 49보다는 아래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유리함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x분의 15는 k값이 지금 15니까 조금 작고 49는 이렇게 높겠지, 그지? 그랬을 때 이 사이에 들어있는, 이 사이 부분에 들어있는 자연수 순서상, 자연수 좌표의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다 세라는 거야. 아우, 근데 짜증나지. 그러면 자연수가 일단 1부터 출발을 할 테니까 1이 한 이 정도에 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가 49가 되지. 그런데 거꾸로 여기가 49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거꾸로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그지? 이게 라인은 좀 맞지가 않네. 그냥 대략적으로 본 거니까 여기가 1이다. 그지?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에 대한 대칭이야? 대칭축이 y는 x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설계를 이렇게 할 거야. 이쪽 부분의 자연수 좌표의 개수랑 이쪽 부분의 자연수 좌표의 개수가 똑같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반토막만 구해놓고 이 부분에, 아이고, 이쪽이 아니구나. 선생님이 지금 창 2개 띄워놓고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을 구해놓고 대신 y는 x 라인 위에 있는 거는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세서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거야. 근데 숫자를 보면 여기가 얼마야? 이게 y는 x랑 x분의 49랑 만나는 부분은 7,7이겠지. 7일 때 딱 7이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는 얼마겠어요? 여기는 루트 15지. 루트 15가 4보다 살짝 작으니까 요 안에 뭐가 있겠어? 4,4하고 5,5하고 6,6, 7,7은 여기 경계에 걸리니까 아래쪽 위쪽이니까 경계 부분은 선택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요 경계 부분에 4,4, 5,5, 6,6 세 마리가 있다는 거를 일단은 파악해 놓을 수 있지. 그리고 이쪽 파랗게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똑같을 거기 때문에 곱하기 2로 처리를 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쪽 부분만 구하면 되는데 A 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만 1부터 6일 때까지만 살피면 되잖아. A가 1, 2, 3 그리고 4, 5, 6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지. 아니면 이거 A가 1일 때부터 49일 때까지 다 해야 돼. 48, 49일 때까지. 그렇게는 안 돼. 너무 오래 걸려. 답은 나오긴 할 거야. 어쨌든 그럼 이 A가 1일 때 B의 값으로 가능한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보면 얘보다 위에 있고, 그러니까 y는 x분의 15보다는 크고 x분의 49보다는 작기 때문에 b가 a분의 15, a분의 49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를 곱해보면 ab는 15에서 49 사이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에다가 지금 a가 b보다 어때야 돼? 아니다. B가 A보다 큰 범위로 지금 찾고 있는 거야. y는 X보다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부등식을 만족하는 헤드를 자연수 좌표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A가 1이다. 그럼 B는 얼마부터 출발하게 됐어? 1보다 큰 값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 부등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등식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얼마부터 가능한 거야? A가 1이면 16부터 가능하지. 16부터 어디까지? 49는 안 되고 48까지 가능하고, 이때는 B가 얼마부터? 2일 때는 8부터 출발해가지고 25는 안 되고 24까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3일 때는 6부터 출발해서 다 A보다 B가 크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을 하고 있는 거야. 6부터 어디까지? 6부터 10 아니다. 10 16까지 48이니까 3 곱하기 16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구해진 거고, 이렇게 한 묶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찾아보면 4일 때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4일 때는 4부터 얼마까지? 12까지 가능하네. 근데 4는 돼, 안 돼? 요거 때문에 안 되지. 그건 나중에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5부터 12까지. 요런 거 실수하면 답 틀리게 나온다. 그 다음에 5일 때는 얼마부터? 5가 안 되니까 6부터 세줘야 되겠지. 6부터 어디까지야? 6부터 9까지. 그 다음에 6일 때는 얼마? 6일 때는 몇 개가 안 되지? 7? 하나밖에 없나? 8? 7, 8? 오케이.
왜냐면 6,6은 여기서 따로 세줘야 되니까 가운데 있는 거는 중첩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또 한 묶음이 나왔네. 그럼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처음 거 몇 마리야? 처음 거, 요 부분이 이게 48에서 16 빼면 안 돼. 이게 1부터 48까지 해서 1부터 15까지를 빼는 거기 때문에 48 빼기 15, 33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24에서 7을 빼야 되니까 17이 되는 거고, 얘는 16에서 5를 빼줘야 되니까 1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2에서 4를 빼줘야 되니까 8이고, 그 다음에 얘는 5를 빼야 되니까 4, 그 다음에 얘는 2개. 이렇게 처리가 완성이 됐네. 그럼 이렇게 더하면 19 더하기 6이니까 25고, 이렇게 두 개 짝지어주면 50이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75가 나왔지. 이게 지금 토탈 몇 개? 75가 나왔어. 그럼 문제의 답은 얼마겠어? 75, 아이고, 75 두 쪽, 이쪽하고 이쪽이 75, 75. 그러니까 곱하기 2하고 가운데 y는 x라인에 몇 개가 있었어? 3개가 있었지. 그래서 153이 문제의 답이다. 75 곱하기 2 플러스 3에서 153이 문제의 답이 된다. 자, 12번. 12번 문제는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오는 내신 시험지 좀 어렵게 낸다는 학교에서 한 문제 정도는 꼭 끼워 넣는 그래프 합성 문제지.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강조했던 함수를 선생님이 다룰 때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야. 이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이거를 돌파를 하는 친구들이 100이 있으면 그 중에 한 20 정도, 20%는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나머지 80%는 그냥 포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거를 반드시 선생님이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데 이해를 하고 나면 굉장히 쉬워. 합성된 타고 들어가는 거. 자, 문제에서 마지막 부분 그래프를 두 개를 줘놓고 마지막 부분에서 물어보는 게 gfx랑 10분의 9x랑 교점 x좌표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아예 뭐 그래프를 찾아버리지 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f를 g로 집어넣는 거니까 g가 어디에서 함수값이 함수의 종류가 변화가 생기 1에서 변화가 생기잖아. 그럼 여기 1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서 절점을 찾아야 되겠지. 변화가 이루는 지점을. 그럼 여기다 선생님이 살짝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볼게. 지금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어.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근데 여기가 지금 3이라고 제시가 돼 있는데 1이 되는 라인을 이렇게 그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 지점이 얼마야? 이게 2분의 3x고 요게 2분의 3x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3x 4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이 되려면 이게 1이 되려면 거꾸로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3분의 2고 여기는 좌우 대칭이니까 3분의 12에서 빼면 3분의 10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네. 그래서 요 두 개랑 여기 2랑 그리고 양 사이드 요 원점하고 4일 때 이렇게 네 개의 지점만 점을 찍어 놓고 어차피 직선을 직선에다가 합성을 하기 때문에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 1차를 1차에 합성하면 1차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림을 완성을 해보면 너무 얇네. 완성을 해보면 0일 때는 0 대입하면 F에다 0 대입하면 0이고 G에다 0 대입해도 0이 나오니까 여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2일 때 3분의 2일 때는 얼마가 나와? F에 3분의 2 대입하면 1이고 1을 또 타고 들어가면 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래서 3 위치에 점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얼마? 2를 기준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2일 때 3이고 3을 대입하면 5가 나오네. 그러면 이걸 좀 낮게 해놓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한 5라고 해놓자. 그러면 요렇게 간다. 그 다음에 얼마? 3분의 10일 때 3분의 10일 때도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잖아. 3분의 10일 때도. 그러니까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3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3이야. 그 다음에 얼마? 4일 때는 0이 되고 0 대입하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최종적인 그림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텐트 모양으로 만들어지겠네. 집 모양으로. 자, 그랬을 때 10분의 9x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10분의 9가 잘 보면 여기가 3분의 10이고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이 직선이 기울기가 얼마야? 10분의 9야. 3분의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9x가 요 놈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교점의 x좌표는 3분의 10하고 0이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0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는 거지. 모든 실근의 합. 하는 놈이 0이어서 좀 찜찜하긴 한데 혹시나 선생님이 못 보고 있는 게 있으면 댓글로 이야기를 해줘. 선생님도 이거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답지를 만들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풀어서. 그래서 선생님도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뭐 살짝 헷갈리면 선생님도 뭐 틀리는 거지 뭐.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검토를 정밀하게 한다고 했지만 선생님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해를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댓글 달아서 이야기를 해줘.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 문제는 얘는 무리함수 두 개인데 이게 지금 x, y 위치를 바꿔놓은 거지. 그지? x, y 위치를 바꿔놨으니까 이거 역함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랑 두 곡선은 y는 x의 대칭이다. 역함수니까 당연히 기억은 맞는 거고, 그리고 k가 0보다 작으면 두 곡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을 좀 해야 돼. 근데 얘를 k로 묶어보면 시점이 2,k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쟤는 거꾸로 k,2가 시점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무리함수를 작도를 한번 해보자. 2,k, k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르겠지. 근데 역함수니까 y는 x 기준선을 놓고 y는 x를 잡아놓고, 오케이, y는 x를 잡아놓고 2,k가 예를 들어서 뭐 2,2가 여기쯤에 있으니까 k가 2보다 크면 뭐 한 이쯤에서 출발해서 어느 쪽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날아가고 얘는 거꾸로 여기가 k면 k,2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k가 일단 2보다 크면, k가 2보다 작아도 요 사이에 있어도 이렇게 교점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교점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k가 음수일 때를 이야기를 해보고 있으니까 음수를 잡아보자 한번. 그럼 k가 음수면 2,k가 이쪽에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에서 출발해서 k가 음수기 때문에 x 앞에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돼서 이렇게 날아가게 돼. 그러면 이게 반대로 2,k하고 k,2하고 k가 지금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여기 교점이 여기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점이 하나인 게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거꾸로 교점이 3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시점을 지나버리는 거야. 이쪽에 시점을 지나버리고 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시점을 지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점이 3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이거 후반부에 이걸 묻는 문제가 실제로 이 시험지에 제시가 돼. 그거는 예전에 수능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고 그거를 좀 어렵게 내는 시험문을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 그거를 좀 차용을 하긴 하는데 이 학교도 그거를 묻고 있어. 자, 그래서 이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 니은은 교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3개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근데 그러려면 시점을 지나야 되거든. 시점을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나? 거꾸로 시점이 반드시 시점만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얘가 거꾸로 이쪽에서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검증하지? 기울기가 음수 마이너스이면서 이거를 뭐 연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이거 선생님이 시점만 파악을 했는데 시점 말고 다른 것도 좀 봐야 되는가? K가 음수일 때 교점이 하나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를 할 수 있을까? 이 교점을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 교점, y는 x하고의 교점이 뭐가 되지? 그거를 찾으면 되나? 아니야, 그거 찾아도 안 돼. 이게 여기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가고 하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서 시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건가? 교점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면서 대칭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 y는 x 위에 하나가 생기긴 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시점을 파악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시점이 걸쳐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요놈의 시점이 역함수에 대입을 했을 때 거꾸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야? 역함수의 시점이 k,2잖아. 그거를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돼. 그러면 2는
k-2의 루트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니까 2 마이너스 k의 제곱이 k제곱 마이너스 2k랑 똑같다. 풀어보면 이렇게 해서 검증을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검증을 하는 거야. 넘어가면 2k가 4니까 k 값이 2인 경우밖에 안 나오지. 그 얘기는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 무리함수가 이렇게 갔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나오게 돼? 2개가 나오는 이 경우에 해당되겠지. 시점 이쪽 시점이 반대쪽 역함수의 시점을 지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쪽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린 게 아니라 교점이 하나인 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선생님은 단순하게 요 정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 혹시 근데 정밀하게 분석을 해도 경우가 안 나올 것 같아. 시점을 지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은 무조건 여기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그지? 근데 이렇게 걸치게 되면 서로의 시점을 지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교점이 3개가 나오는 시점을 지날 때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검증을 해봤어. 근데 안 나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답은 니은도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의 최대값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는 거는 이쪽이겠지. 근데 여기에서 얘는 파란색으로 해볼게.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렇게 접하는 경우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니까 요때가 더 k 값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 k가 지금 시점이니까 시점의 y좌표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이 되겠네. 요 경우가.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야? 이때가 2,2잖아. 그러니까 k가 2일 때가 교점이 2개 나오는 최선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2가 맞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문제의 답이다. 오케이. 이 접하는 순간을 뭐 판별식으로 찾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최대값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다음 14번. 14번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도 선생님이 특강으로 33문제를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이미 특강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 그 영상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길 바래. 근데 선생님 영상을 찾으려면 파천항의 서재를 치고 그 다음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파천항의 서재 다음에 이제 함수의 개수라고 치면 이 영상이 뜰 거다. 33문제짜리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길 바라고, 프린트물이 필요하면 선생님 카페에 들어와서 다운을 받으면 돼. 자, 14번 1, 2, 3, 4, 5 A에서 A로 1대1 되는 F라고 할 때 지금 이게 메인이네. F1하고 F2의 간격이 절대값이 1 또는 F2와 F3 절대값의 간격이 얼마? 2가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럼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각각의 경우 성립하는 경우를 2개를 더해주고 동시에 이거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빼주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이 F1과 F2가 간격이 1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1, 2쪽으로 가는 경우랑 2, 3, 3, 4, 4, 5로 가는 경우 4가지가 있는데, 그지? 4가지가 있지. 그때마다 몇 가지씩 나와? X자 형태로 가는 거랑 일자로 이렇게 가는 거. 그지? 그러니까 몇 가지? 4 곱하기 2하고 곱하기 나머지 애들은 자유롭게 이게 지금 또 뭐라고 했어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머지 3군데로 3팩으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럼 이쪽도 얘는 간격이 얼마야? 간격이 2짜리지. 그러면 1, 3으로 가든가 2, 4로 가든가 3, 5로 가든가. 그지? 3가지.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 그때마다 일자와 X자 형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지? 이렇게 되고 나머지 세 놈도 또 일렬로 배열을 해줘야 되니까 3팩 해서 이거 2가지는 처리를 했어. 근데 문제는 이거 2개가 동시에 성립되는 부분이야. 1, 2, 3, 4, 5 1, 2, 3, 4, 5로 가는 부분에서 1과 2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간다. 처음 이 1과 2가 이쪽으로 갔다 라고 했을 때 지금 3이 갈 수 있는 곳은 이 F2랑 간격이 2기 때문에, 그지? 어디로밖에 못 가? 4로밖에 못 가지. 그지? 근데 얘가 만약에 1, 2가 아니라 2, 3 부분으로 갔다. 그러니까 요게 1이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게 3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2 차이가 나야 되니까 1로 갈 수도 있는 거고 5로 갈 수도 있는, 이때는 2가지가 형태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1, 2로 가는 경우 중에 뭐랑 2, 3으로 가는 경우가 좀 다르게 나온다. 3, 4랑 2, 3은 어차피 비슷할 거고 대칭된 형태가 있으니까 위아래로 대칭이니까. 그리고 4, 5나 1, 2는 똑같겠지. 그지?
그러니까 1, 2일 때랑 1, 2 쪽으로 갈 때, 그럼 1, 2 쪽으로 가는 방법은 일단 일자랑 x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렇게 일자로 갔다 2로 F2가 2로 갔을 때랑 1로 갔을 때가 또 다른가? 그럼 이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자. 이 경우에는 F3이 갈 수 있는 게 얼마야? 4로밖에 못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오케이, 그냥 이렇게 세버리자. 그리고 X자 형태로 이렇게 갔을 때는 F2가 1이기 때문에 3으로밖에 못 가지. 이때도 한 가지. 그지? 해서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요렇게 1, 2로 갔을 때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3으로 갔을 때 또 일자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 3이, F2가 3이기 때문에 얘는 1로 가거나 5로 가거나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게 X자 형태로 이렇게 갔다. F2가 2니까 그때는 3이 어디로밖에 못 가? 4로밖에 못 가지.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요렇게야. 근데 이때마다 일단 나머지 두 개의 놈들이 이게 또 2팩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곱하기 뭐를 해줘야 돼? 이거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1, 2일 때, 2, 3일 때랑 3, 4일 때, 4, 5일 때가 어차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를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2팩이 또 곱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얼마야? 5 곱하기 2 곱하기 2팩. 오케이, 요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답을 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얼마가 돼? 여기가 8 곱하기 3팩. 3팩이 6이니까 48. 그 다음에 얘는 6, 6, 36. 그 다음에 얘는 5, 4, 20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여기가 84 빼기 20이니까 답은 64 해서 최종 64가 답이네. 자, 15번으로 넘어갈게. 15번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지.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막상 또 해보면 이거 그거다. 이게 그거다. 아까 선생님이 그 무리함수에서 이 역함수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경우를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좀 미리 경험을 해두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어. 15번이 어떻게 보면 이 시험지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겠네. 자, 이렇게 지금 범위를 3개로 쪼개놨어. 2보다 작을 때, 2 이상 7 이하일 때, 7 초과될 때 각각 3개의 직선 가운데 무리함수. 이게 그 문제가 아닌가? 그 문제 아니구나. 이거 별표 취소. 별표 하나. 그냥 1대1 등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 경우 나누는 문제구나. 오케이. 그럼 한번 보자. 봐. 이거 그거 아니야. 아까 무리함수 그 교점 얘기 아니야, 그거. 자, 그 문제는 따로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얘는 2보다 작을 때는 y절편이 11, 한 이 정도로만 놓을게.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직선이 그려지는 거야? 2일 때 9니까 뭐 한 9가 한 이 정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직선이다. 그 다음에 7, 그냥 대략 그릴게. 7보다 클 때는 y절편이 2고, 7 대입하면 1이 나오니까 여기 1 지나가는 거네. 그럼 여기서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연결이 되나? 2 대입하면 9. 이거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평행이긴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이긴 하지만 연장했을 때 일치하진 않는다. 어쨌든 여기가 빈 공간이 무리함수로 채워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2,1하고 지금 여기가 뚫려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근데 이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연결됐을 때랑 이렇게 연결됐을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는다까지는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까지는 그래프를 두 가지로 압축을 시킨 거야. 근데 요 직선이 y는 5분의 8x 마이너스 5분의 11인데 기울기가 양수지. 그러면 이놈하고 교점을, 그지? 만들었을 때 교점이 어떻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그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선택이 되는 거야? 요 부분이 선택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요거를 조금 과장을 하면, 과장을 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요 직선하고 교점이 몇 개? 두 개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근데 지나는 점을 한번 봐보자. 얘 7 대입하면 얼마 나오지? y가 7이면, x가 7이면 5분의 56 빼기 11, 5분의. 그러면 5분의 45. 이거 뭐야? 숫자 딱 맞아 떨어지지. 그러니까 2점 지나는 거지.
그리고 2,1도 지나나? 2 대입하면 얼마 돼? 2 대입하면 5분의 16 빼기 5분의 11. 뭐야 5분의 5. 딱 1 나오네. 여기 지나는 상황이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두 개의 교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마무리가 된 거야. 그럼 그림 뭐 다 찾았으니까 끝났지 뭐.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이 무리함수는 몇 콤마 몇하고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 2,1하고 7,9를 지나야 되니까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 그게 1이 나오니까 제곱해도 1이겠지. 그 다음에 또 7 대입하면 7a 플러스 b가 9가 되니까 제곱하면 81. 그럼 빼버리면 5a가 80이 나오니까 a는 16이고 b는 마이너스 31이 돼야 되겠네. 그래야 딱 맞아 떨어지지. 16, 40, 112, 31 빼면 맞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식이 뭐가 되는 거야? 가운데 있는 식이 루트 16x 마이너스 31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f 인버스 5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이걸 k라고 놓으면 fk가 5가 되는 거지. 근데 5는 이 라인에 있잖아. 그러니까 무리함수에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얼마? 루트 16k 마이너스 31이 얼마가 되는 거? 5가 되는 거. 그럼 16k 마이너스 31이 25가 되는 거고 16k가 56이 된다. k는 16분의 56이다. 8로 약분해주면 여기가 7이고 여기가 2니까 2분의 7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그럼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문제의 답은 2 더하기 7. 9가 최종적인 문제의 답이 되겠지. 이제 15번도 해결을 했고 이건 뭐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고 이거 사실 뭐 개념 원리에 보면 이 1대1 대응이 이거 직선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이 두 가지는 개념 원리 정도만 학습을 해도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거야. 자, 15번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갈게. 16번 무리함수하고 요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지. 이런 것도 요거는 별표 한 2개 정도 이야기를 해놓자.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프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리함수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시점이 이쪽 방향으로 날라가. 시점이 어디야? 2분의 3, 2분의 3, 0이지.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y 2, 4분면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가는 거랑 얘가 이제 중요한데 마이너스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함수는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양수일 때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x가 k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돼. 그럼 둘 다 지나는 점은 k일 때를 보면 k, 마이너스 k가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꺾이는 지점이야. 그럼 그 지점에서 여기가 k, 마이너스 k라고 했을 때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k라는 요 직선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왼쪽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이런 니은자 형태 옆으로 놓여진 니은자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네.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끼워 맞추기를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k, 마이너스 k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요 직선을 보조선으로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돼. 니은자 형태로. 근데 교점이 지금 몇 개? 2개가 되는 k값의 범위를 두 군데를 찾아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여기에 접하는 순간 이렇게 아이고 씨 이렇게 접하면서 니은자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순간하고 또 시점을 지나는 순간까지 그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요렇게 좀 얍상하게 차이가 시점이 여기 있을 때 이건 접할 때 이건 시점을 지날 때 이게 두 개의 k값이 뭔지를 찾아야 돼. 그지? 이 k값이 뭔지 접하는 순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시점 지나는 순간에 k값도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올까? 이게 여기 원점에 이 꺾이는 지점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때도 그지?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은 어딜까? 여기에 걸치는 경우 요때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요거보다 낮으면 그때는 교점이 몇 개가 생겨? 두 군데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경계가 이게 되는 거야. 요 놈이 얼마인지를 또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찾아놨고 이 0은 찾아놨으니까 나머지 세 놈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간단하게 이 만나는 교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시점이 이 꺾이는 지점이 무리함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k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의 루트 치한계 마이너스 k다 해서 여기에 걸쳐지는 경우를 찾아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k 제곱 이게 두 개가 나오네. 여기가 k
그러면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걸쳐지는 경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형근이네. 이쪽 밑에 나오는 거네. 여기 나오는 거야. 1일 때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곱을 했기 때문에 튀어나온 거니까 요 마이너스 3만 선택을 해줘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해보자. 이쪽 접하는 순간이 좀 지저분하겠지. 그러니까 요 놈, 요 직선, 요 놈하고 요 무리함수하고 그러니까 루트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3하고 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하고 접할 때 그럼 제곱해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쓰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하고 계산을 빠르게 4x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넘겨서 정리해주면 얘가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4k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겠네. k제곱 마이너스 3 판별식 반값의 제곱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ac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k 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13이 0이니까 k는 4분의 13이 나온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네. 여기가 4분의 13이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여기 2,3을 지날 때 요 직선이 요게 2분의 3,0을 지날 때 그러면 2분의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니까 k가 3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제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답을 찾아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k는 뭐보다 크고 여기 4분의 13하고 3인데 요게 더 크니까 k는 3일 때도 교점이 2개 3보다 크게 나왔고 4분의 13일 때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보다는 작아야 돼. 이거 또는 뭐가 있어?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같으면 안 돼. 그 다음에 0일 때는 교점이 2개가 나오니까 여기에 등호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요 놈.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0인 거야. 그 다음에 요게 C고 요게 D가 된다. D 그리고 C 그 다음에 A B 그럼 최종 답은 문제에서 B 플러스 C를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위에가 3이고 밑에는 4분의 13 하고 A랑 마이너스 3이랑 더하니까 이게 4분의 1이지. 4분의 10이 빼버리면 그러니까 4분의 1분의 3이니까 답은 12가 되겠네.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지. 16번의 답은 2번. 17번으로 넘어갈게. 아이고 17번이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역함수 교점이 y는 x 말고 다른 지점에 나오는 그 문제인 것 같다 이거. 그 문제 맞네. 요놈 딱 보니까 그 문제 맞아. 이게 지금 모의고사 수능에 나오는 그 형태의 문제인데 이런 걸 학교 시험에다가 낸다는 것 자체가 이 학교도 보통 학교가 아니야. 보통 학교가 아니야. 자 17번 한번 보자. 얘는 그냥 m값에 관계없이 2분의 3,0을 지나는 직선인데 2분의 3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고 이거 무리함수는 이 범위에서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만 정의가 돼 있는데 이쪽 왼쪽 부분이 요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랬고 역함수와 자기 자신의 함수의 교점이 몇 개가 나왔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는데 그 x좌표도 제시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라는 거야. 근데 바로 선생님이 해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선생님이 예측을 해놨잖아. 아까 언급을 해줬지. 그러니까 이 직선은 2분의 3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인데 이게 이쪽으로 되면 이게 대칭 이동이 됐을 때 교점이 안 만들어지고 이게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있고 무리함수에 무리함수가 아니라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 일정 부분만 선택이 될 텐데 그게 아마도 이쪽 부분으로 가야 될 거야.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가던가 연결이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실제로 여기다가 2분의 3,0을 집어넣으면 성립이 되나 안 되나? 이거 안 지나가나? 안 지나갈 수도 있겠네. 그럼 봐봐. 선생님은 좀 빠르게 접근을 해볼게. 이게 유리함수가 어떻게 생기지? 이거 그릴 수 있나? 이게 시점, 대칭점이 어디야? 대칭점이 밑에가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위치에 마이너스 1이 한 이 정도에 있다라고 봤을 때 아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ab가 지금 음수인지 양수인지도 언급이 없는데 에이 그럼 어디다 잡고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까다로운 게 이게 지금 설정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까다로운 거지. 그지?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연결이 되긴 되는 건가? 2분의 3, 0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이 되긴 되는 건가? 되긴 돼야 되네. 잠깐 헷갈린다. 2분의 3, 0 대입해도 그렇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 이해하게 되니까 한번 대입을 해놓자. 2분의 3, 0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럼 위에 분자 부분에 2분의 3을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당연히 되네. 아이씨. 여기가 A네. 당연히 되네. 2분의 3 대입하면은 여기 지나지. 그럼 이쪽에서 뭔가 이제 휘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게 마이너스 1까지만 그래서 이게 왜 마이너스 1까지만 해놨지? 값이 정의가 되긴 돼. 그리고 역함수를 바로 그려놔 보면 역함수는 거꾸로 얘가 어디를 지나가는 거야? 여기 직선이지. 0,2분의 3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랑 교점이 지금 y는 x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유리함수가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는 솔직히 지금은 파악하기가 힘들어. 근데 교점이 어디에서? 2분의 1이니까 한 이 정도? 2분의 1 여기? 그럼 아래로 볼록하게 선생님이 잡아볼게. 그러니까 역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이렇게. 역함수가 아니라 유리함수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대칭 이동한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 그림인 거야. 이게 역함수 그림이고 이게 빨간색이 원함수 그림이고 얘는 그냥 보조선으로 선생님이 잡아놓은 거고. 그럼 교점이 몇 개가 나올 수 있어. 3개가 만들어질 수 있지. 근데 여기 위치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라는 거고 여기 위치가 지금 얼마? 2분의 1이 아니라 2구나.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야. 3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선생님은 이거를 그 전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숫자를 복잡하게 꼬은 거밖에 안 되거든. 이게 1학년 모의고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요 형태를 바로 잡아냈잖아. 그러면 특징이 뭐야? 특징이 여기 2분의 2 대입하면 그지? 둘 다 지나고 여기 이게 그리고 또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가 2,k라고 2,2점이 2,k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뭐 p라고 해보자. 근데 이게 y는 x로 대칭 이동이 되면 서로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뒤집어 보면 k,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p가 똑같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p는 2가 된다는 거를 거꾸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2가 된다. 그러면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게 있지. 이 유리함수 부분에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 자, 계산을 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분모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b 그리고 분자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플러스 a 플러스 3a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2분의 1, 2분의 1도 유리함수가 지나야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1 대입해보면 2분의 1이 나온다. 2분의 1 대입하면 밑에가 a 플러스 2b 위에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a. 그럼 넘기고 정리를 해보면 이게 2a니까 b를 a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 플러스 2b가 4a 이렇게 나오네. 맞지? 이게 2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맞지? 그러면 3a가 2b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2b 대신에 3a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요게 뭐야? 이거 당연히 성립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네. 그러면 함수가 찾아진 것 같은데 왜? 2b를 뭐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3a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fx 저 유리함수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고 밑에가 뭐야? 2ax 플러스 3a가 되는 거지. 그럼 a 다 떼버릴 수 있어 없어? 다 떼버릴 수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 밑에가 2x 플러스 3 요렇게 유리함수가 찾아진 거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때가 여기에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 유리함수에. 그리고 무리함수에 5를 대입해야 되는데 그럼 n값도 찾아야 되는데 n값은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n값은 뭐를 지나? 2,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2 대입하면 2m 빼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m. 그럼 m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네. 그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 요거랑 저놈
아예 fx를 다 구조적으로 찾아버렸네. 얘는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자, f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에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 밑에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가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3이니까 4. 이건 2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f5는 여기에다 대입을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 거야? 왜 음수가 나와? 아, 빼는구나. f-2분의 1 빼기 f5. 그러면 2 더하기 2분의 7이니까 2분의 1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문제의 답은, 최종 답은 13이 되는 거네. P 플러스 Q는. 그래서 17번의 답은 얼마? 1번이 문제의 답이다. 자, 17번도 해결이 됐고, 자, 18번부터 또 풀어보자. 18번. 18번은 이제 서답형 첫 번째 문제. 이건 뭐 간단하겠지.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나? 남자 4명, 여자 4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의 회장, 부회장. 이거 뭐 순열 조합 선택하라는 거구나. 자, A, B, C 경우의 수를 각각 다 구하라고 했는데, 회장과 총무는 남자. 그럼 남자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순서 있게 배열을 해줘야 되고, 부회장은 여자 4명 중에 1명을 고르기만 해도 되고, 뭐 P로 쓰자. C로 써도 되고. 이게 A. 그러면 얼마야? 이게 4, 3, 12 곱하기 4니까 첫 번째 문제 A는 48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A가. 그 다음에 B로 넘어가자. B는 임원이 남자 2명. 그럼 4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 4명 중에 1명을 뽑았지. 근데 얘네들이 회장, 부회장, 총무를 어떻게 할지는 순서가 다 뒤바뀔 수 있잖아. 이 3명이. 어떤 녀석이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총무인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배치를 해주려면 3팩이 곱해져야 되겠지. 그치? 이해돼? 어차피 상황은 지금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거야. 근데 임원 중에 2명이 남자인 거고 1명이 여자인 거야. 그래서 남자 2명, 여자 1명 뽑고 나서 거기에 회장, 부회장, 총무를 다 배치를 해줘야 되니까 3팩이 곱해져야 된다. 그럼 문제의 답은 얘는 얼마야? 6 곱하기 4 곱하기 6. 36 곱하기 4니까 144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 B의 경우의 수는 144. 두 번째 것도 해결이 됐고, 마지막 세 번째 적어도 1명.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사건으로 반대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남자인, 그럼 8명 중에 몇 명을, 3명을 다 골라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시키는 방법이 8P3. 거기에서 빼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치? 8명 중에 3명을 골라서 회장, 부회장, 총무 시키고 나서 남자들 중에서 3명을 다 뽑는 경우, 그러니까 4P3만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간단해? 그러면 8, 7, 6 빼기, 이 맞나? 4, 3, 2, 24. 이 숫자가 좀 크게 나오네. 이게 얼마야? 56 곱하기 6이니까 300에 36. 336이고 거기서 24 날려버리면 312. 이게 끝났는데? C는 얼마? 312 해서 A, B, C를 다 구해줬네. 18번 해결이 됐지. 얘가 48, 얘가 144, 얘가 312. 오케이. 식은 다 써줘야 될 거고. 자, 19번으로 넘어갈게. 이제 세 문제 남았어. 19번. 19번도 보면 무리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역함수 구하래. 그럼 K 값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K를 포함해서 대신에 정의역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정의역을. 그러니까 얘의 치역이 되는, 치역이 지금 0보다 크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역함수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y가 치역이 다시 정의역이 되니까. 그럼 x의 위치 바꿔주면 x는 4y-3k 루트. 그러니까 제곱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4로 나눠주면 되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4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3k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요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되겠네. 그지? 그냥 y라고 해도 되고 f 인버스 x가 이렇다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역함수와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교점 사이의 거리가 4다. 이거 교점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1사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콤마 알파라고 하면 이 교점은 베타 콤마 베타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17번처럼 반대쪽에 교점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야.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y는 x 위에 교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지. 1사분면으로 휘는 녀석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고 루트 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200. 베타를 더 크게 잡았어.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루트 2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야.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이게 16을 2로 나누니까 8이 되겠네. 그러니까 요 사실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야?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y는 x하고의 교점으로 보면 되니까 아까 역함수 찾아놨지. 그러니까 무리함수로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걸로 해도 상관이 없겠네. 얘랑 뭐랑 y는 x랑. 그럼 4 곱해서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교점이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알파 베타는 얼마? 3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엮어서 쓸 수가 있겠네. 그러면 문제의 최종 이제 답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는 거니까 4알파 베타 빼는 거니까 이게 8이고 얘가 16 빼기 12K 그러면 12K가 8 K는 얼마? 3분의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이게 3분의 2가 되겠지. 두 번째 답이. 얘는 역함수는 F 인버스 X는 뭐가 된다? 얘는 뭐였어 아까? 4분의 X제곱 4분의 1 X제곱 플러스 4분의 3K 반드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를 써줘야만 된다. 오케이. 자, 됐어. 20번으로 넘어갈게. 20번. 이제 두 문제. 곧 끝날 거야. 선생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자, 20번. 아이고, 요것도 근데 또 절대값 이야기하고 있다. fx가 이게 x분의 절대값 x-인데 두 개로 끊어야 되겠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x분의 x-2고 그러니까 x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면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되니까 2 마이너스 x가 되겠지 x분의. 그럼 여기는 x분의 2 빼기 1 요렇게.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연결을 해보면 얘는 지금 2 이상일 때 성립이 되는 건데 점근선이 0,1 여기 있고 그리고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얼마일 때 여기 2,0 지나는구나. 이 중에 어디만 선택을 해주면 돼? 이 부분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얘도 찾아보면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반대쪽으로인데 아이고 반대쪽이 아니다. 여기 0,-1에 여기 있고 일단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 2,0을 얘도 지나기 때문에 그럼 어디만 선택을 하면 돼? 여기만 선택을 여기랑 여기가 선택이 되는 거네.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은 날아가는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을 그어보자. 이제 문제에서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했을 때 GM의 함수를 찾으라고. 이거 경우 다 나눠지는 거네. 아이고 귀찮아. 근데 이 직선이 뭐야? y는 m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무한되면은 뭐 무한대에서부터 출발해서 조금 기울어졌다 그러면 여기는 교점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다가 그지? 2개가 나오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이 순간이겠지. 그지? 여기 접할 때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에 교점이 3개가 나오니까 이 접하는 순간 하나 찾아줘야 되고 또 여기 시점 지나는 순간도 이것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음수일 때 뭔가 이렇게 안 만든 교점이 없고 근데 여기에 또 접하는 경우가 여기 하나가 더 나오지.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이렇게 붙여버리지. 아유 여기 붙었어. 이 두 개 경계로 해가지고 얘보다 클 때 그리고 같을 때 얘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0보다 작고 얘보다 클 때 여기 그 다음에 이 접하는 순간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또 2개씩 만들어진다. 또 이거 같을 때 해서 몇 개를 만들어야 돼? 6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GM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에 따라서 근데 일단 이거 2개는 찾아줘야 되잖아. 접하는 순간 얘랑 얘가 다르지. 그러니까 요것부터 찾아놓고 이야기를 해볼게. 이 접하는 순간에 M값이 얼마인지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mx 플러스 m하고 요 x분의 x-2하고 접할 때 오케이. 그럼 넘기고 그럼 mx제곱 플러스 mx인데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m-1의 제곱 빼기 4이니까 8m m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1이 0이다. m값이 나오는데 무리수로 나오네. 1분의 5 뿔마 25 빼기 1이니까 2루트 6. 오케이. 이 중에 양수야 음수야? 지금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요쪽 함수에 요거 원래 있던 게 어떻게 생겼던 거야? 요렇게 있고 이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요쪽에도 접하는 걸 그을 수 있는데 그게 더 크니까 이게 플러스일 때가 아니라 음수일 때야. 그러니까 여기가 5 마이너스 n 값이 5 마이너스 2루트 6인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또 해줘야 돼. 얘는 아까 뭐였지? 이게 mx 플러스 m하고 x분의 x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 마이너스 x. 그러면 mx 제곱 얘도 m 하고 플러스 1이 되나? 플러스 1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그럼 판별식이 0이다. 그럼 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이니까 플러스 8m. 그럼 m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는 m 값이 마이너스 5 뿔마 2루트 6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 중에 얘도 원래는 이렇게 있던 거니까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두 개가 나오는데 얘가 더 작지, 마이너스를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빼기일 때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m 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루트 6인 거를 선택을 해줘야 돼. 얘는 요거고. 그러면 이거 두 개 경계랑 여기 m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까지 나왔으니까 이걸로 이제 다 끊어서 gm을 표현을 해주면 된다. 이 풀이 과정은 다 서답형이니까 써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최종 답만 이야기를 해볼게. gm은 자, 범위에 따라서 일단 가장 클 때부터 출발을 할까? 아니면 가장 작을 때부터 출발을 해. 가장 클 때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자, m이 뭐보다 클 때? m이 5-2루트 6보다 클 때. 그때는 교점이 어떻게 돼? 요쪽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교점이 두 개가 나오지. 그 다음에 m 값이 5-2루트 6일 때는 그때는 교점이 접하는 순간이니까 이쪽 부분에서도 하나가 만나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지. 그 다음에 m 값이 이제 뭐보다 0보다는 크고 5-2루트 6보다는 작을 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지? 이거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안 보일 것 같은데 m이 0보다 크고 5-2루트 6보다 작을 때는 요 사이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에만 교점이 몇 개가 생겨? 하나, 둘, 세 개가 생기고 이쪽에 하나 더 있으니까 네 개까지도 나오네. 그리고 m이 0일 때는 교점이 여기에 시점, 이 꺾이는 점 하나밖에 안 생기지. 그 다음에 m이 0보다 작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루트 6보다는 클 때 이때는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교점이 하나도 없겠지. 빵이지. 다음 m이 이걸 다 해줘야 돼. 이렇게 접한다. 그럼 다시 몇 개? 하나. 그리고 m이 이것보다도 작을 때 이거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니까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두 개 해서 요 부분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네. 오케이? 이게 GM을 찾은 거야. 이거 뭐 그래프 그려놓고 또 뭐 어떤 직선과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식을 서답형이니까 식 찾는 과정을 쓰라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네. 선생님은 금방 다 찾았지? 자, 21번 마지막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낼게. 1시간은 분명히 넘어갔을 거야. 선생님이 지금 녹화 시간을 모르는데 1시간은 분명히 넘어갔네. 자, 21번 서답형 4번 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자연수 정의역 그리고 0, 1, 2, 3, 4, 5, 6 fm은 mx라고 제시가 돼 있고 f는 x에서 x로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가는 거고 또 n값이 12하다. 그 다음에 6으로 나눈 나머지기 때문에 이거 y를 0, 1, 2, 3, 4, 5, 6으로 했구나. 자, 근데 첫 번째 문제 합성함수 g에다가 f를 집어넣는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3개가 되도록 n값을 모두 찾아라. n값의 후보군은 1, 2, 3, 1부터 10까지지. m이 될 수 있는 거는 그지? 근데 그 중에서 m이 지금 1일 때를 한번 해보자. m이 1이면 fx는 그냥 x가 돼버리잖아. 그럼 뭐 1, 2, 3, 4, 5, 6 뭐 다 대입이 되면 그지?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쭉 대입되면 얘는 6으로 나눴을 때 1, 2, 3, 4, 5, 6이 이미 다 나오지. 여기 다시 1, 2, 3, 4, 5, 6 6이 아니라 0 그지? 1, 2, 3, 4, 5 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치역이 3개가 아니라 6개가 다 돼버리니까 이건 안 되네. 이거 뭐 홀수 짝수에 따라 다른가? 규칙이 뭐야?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여기가 2가 됐다. m이 2다. 그러면 뭐가 돼? 함수값이 f를 g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2, 4, 6, 8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도 나열을 해보면 6으로 나눴을 때 2, 4 빵 나오고 그 다음에 2, 8, 10, 12도 6으로 나누면 2, 4 빵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치역이 몇 개야? 3개씩 나오는 거 확인이 되네. 이거 홀짝인 것 같은데 그럼 m이 3이면 여기가 3이면 3, 6, 9, 16 3, 6, 9, 12 뭐 이렇게 가는데 6으로 나누면 3빵 3빵 이거 안 되지. 그지? 홀수 안 되네. 이거 안 돼. 그 다음에 m이 4일 때도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4다. 이거 뭐 다 이렇게 따져야 돼. 벌써 홀짝이라고 예측을 해야 돼. 3의 배수도 또 이야기가 다르나? 그러니까 4, 8, 12 6으로 나누면 4, 2 빵
이거 다음이 16, 20 이렇게 가는데 얘 6으로 나누면 12 빼버리면 4. 그지? 2, 24인데 6으로 나누면 빵이 4. 이게 되네. 짝수들이 되는데 근데 6의 배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m이 6은 안 될 것 같아. 5도 안 되고 5, 10, 15 이렇게 가는 거 6으로 나누면 5고 4고 6으로 나누면 3이고 20은 6으로 나누면 이미 얼마야? 2가 됐지. 그러니까 벌써 4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5는 안 돼. 이게 홀수는 다 안 되겠네. 근데 6일 때도 안 돼. 6일 때도 선생님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는 6, 12 이렇게 가니까 6의 배수는 6으로 나누면 다 빵밖에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치역이 한 놈밖에 안 생기는 거잖아. 여기가 6일 때는. 그러니까 안 되지. 이놈도. 그 다음에 n값이 얼마일 때? 7일 때 안 될 거고 7일 때 해? 아씨 해. 의심가면 해. 6으로 나누면 1, 6으로 나누면 2, 6으로 나누면 3, 6으로 나누면 4. 이씨 벌써 안 되는 거 확인되지? 9도 해놔. 9, 18, 27, 4, 6으로 나누면 3, 6으로 나누면 빵, 6으로 나누면 3. 아니, 이게 9는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가 되면 3빵밖에 안 나온다. 9도 안 돼. 9도 안 돼. 그러면 m이 7도 안 됐지. 그러니까 8. 8, 16, 24, 32. 6으로 나누면 2, 6으로 나누면 4, 6으로 나누면 빵, 6으로 나누면 다시 반복. 2가 되지. 그러니까 2, 4빵, 2, 4빵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네. 그러니까 8도 가능한 거고. 그지? 맞나? 그 다음 마지막이 얼마야? 10인데 10, 20, 30, 40. 6으로 나누면 4, 6으로 나누면 2, 6으로 나누면 빵, 6으로 나누면 4. 4, 2빵. 나오는 거 확인이 됐지? 그래서 1번의 답은 m값이 뭐뭐뭐. 2, 4, 6 안 되고 80 해서 4마리. m값을 모두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문제의 답이 된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21번의 두 번째 문제. 얘는 a가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고 20 이하라는 거 주목을 해놔야 되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h라는 함수는 b에서 y로 y는 뭔데? 이거 0, 1, 2, 3, 4, 5 오케이. 그리고 hx 이게 핵심이네. hx가 g5x와 동일한데 이거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b집합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다음과 같다. 뭐야 pmn 값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계산될 결과 얘기하라는 건데 문제를 또 이상하게 마지막이 또 뭐 이상해. 그냥 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소수 이게 있어야 오류가 방지가 되는가 보다. 그렇다 치자 뭐. 그럼 어쨌든 이게 x의 값이 들어갔을 때 g5x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20이야 그냥 다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에헤이 이게 뭔가 겹치겠지. 1 집어넣어보자. 그럼 g5는 뭐야? g5는 이거 6으로 나누면 5잖아. 그지? 그럼 2 집어넣으면 10인데 10은 4가 나오지. 그지? 이게 x가 지금 1일 때고 x가 2일 때 해본 거고 x가 3일 때도 해봐. 3이면 g15인데 15는 6으로 나누면 3.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겠네. 그러면 x가 4일 때 뭐 이거 계속 해보면 20이면 이게 뭐가 되고 20이면 6으로 나누면 2가 되고 25가 6으로 나누면 1이 되고 30이 빵이 되듯이 그 다음에 반복되는 거지. 이게 x가 5일 때 그지? 6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다음 7이면 이쪽으로 들어가겠지. g35 6으로 나누면 5가 나오는 거고. 뭔지 알겠다. 자 줄여놓게.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게 뭐가 또 있어. 이게 30 간격이잖아. 그러니까 G65도 똑같이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G 얼마? G95도 5가 나오지. 그러니까 H 얼마? H1, 7, 6씩 더하면 13, 19는 다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그 다음에 2에서 6씩 넘어가면 2에서 8, 14 20까지 얘도 다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이거네.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지. 여기서 2개가 다 선택되면 정의역이 B의 집합에는 요놈 중에 한 놈, 그 다음에 여기는 9, 15, 21 안 되고 여기는 10, 16, 그 다음에 여기는 11, 17, 여기는 12, 18 이렇게 여기는 3놈씩밖에 없네. 그지? 그러니까 이 넷 중에 하나 골라줘야 B 집합이 6개 치역이 그지? 1대1이 되겠지.
치역이 지금 0, 1, 2, 3, 4, 5, 6, 6개니까 정의역도 6개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6개를 골라주는데 여기가 얼마? 여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넷 중에 하나. 4,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 3, 3, 3. 끝났네. 그럼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해서 소수 부분 다 이야기가 됐네. 그러면 소수의 자연수. 그지? 근데 이 결과값은 이 값 구하라는 거 아니야? 개수? 집합 B의 개수는 여기서 뭐가 또 나와? 경우의 수 구하는 거잖아. 아, 잠깐. 이거 1대1 함수여도 되는 거야? 이거의 부분 집합들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이야기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1하고 2만 있다라고 해보자. B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1 들어가면 이거 좀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 파악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1 들어가면 5가 나오고 1, 2에서 1 들어가면 5가 나오고 이건 1대1 역함수가 아니지. 근데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것도 혹시 있는 거야? 5하고 4, 1일 때 5가 되고 2일 때 4가 되잖아. 지금 이런 건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해? 존재하긴 하네. 근데 정의역이 좀 달라지잖아. X에서 Y로. 이게 조금 애매하다 이거. Y에서 B로. B를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근데 Y는 그냥 0. 그러니까 여기가 안 나오니까 0, 1, 2, 3, 4, 5가 안 나오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6개가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오류 없음.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난 거야. 그러니까 16 곱하기 81 해주면 81 곱하기 16이 얼마야? 486에다가 81. 1296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으로 선생님은 선택을 해놓게. 근데 이거 정밀하게 들어가면 혹시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의심이 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구독자들이 이거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혹시 뭔가 있다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해서 선생님 댓글로 달아줘. 선생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 선생님 살짝 의심 가긴 하지만 이 찜찜함을 내버려 두고 총 21문장 한 문제 전문항 해설을 여기서 마칠게.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편집을 하더라도 1시간이 훌쩍 넘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지임에는 틀림없어. 이거를 50분, 60분 안에 이거를 다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선생님은 지금 해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지만 선생님이 이걸 실전에서 풀 때는 선생님은 그냥 답 맞는 데 치중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훨씬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 50분 안에도 충분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도 빠르고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직관이 굉장히 좋아야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지. 근데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시험지 이렇게 어렵게 내면 땡큐 그러겠다. 왜냐면 변별이 확실하잖아. 자, 11번하고 17번 문제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 가장 까다로웠던 것 같아. 이 15번도 뭐 괜찮은 내용이었고 17번이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 같아. 그다음 경우의 수 문제도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있는 문제들. 자, 일단 가장 어려웠던 거는 17번하고 11번? 11번은 노가다 문제였는데 이거 왜 내가 어렵다 그러지? 노가다인데 좀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